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기거든요. 사기죄인데 저희가 이제 공소장을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책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키는 관리책이 있고 돈을 갖다 받아오는 수거책이 있고 전달하는 전달책이 있고 마지막에 환전책이 있다. 이 모두는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조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5천만 원 책임져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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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서로 순차 공모했다. 이제 아무튼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여기 금융감독원인데 지금 기아 통장이 지금 범죄 이용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통장을 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지정한 계좌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직원 보낼 테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전화 한 적이 없어. 단지 뭐 광고 보고 너 현금 수거해오면 한 건당 20만 원 15만 원 줄게. 그 신분을 했단 말이야. 그냥 당장 나 저기 얼마 전까지 가이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달책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됐어. 근데 이런 사람들 요즘 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 얘한테 받았어 가지고 너 어디 면세점 앞에 가가지고 누구 갖다 줘. 그 얘 잡혔어. 얘 그냥 환전만 해줬어. 이제 잡히는 사람은 수거책 전달책 이 사람만 잡히지 중국에는 총책과 관리책은 절대 안 잡힙니다. 근데 결국 돈 먹은 애들은 얘들이야. 이 사람은 10만 원 먹었고 이 사람도 10만 원 먹었고 이 사람은 그냥 환전해가지고 1000만 원 환전해주면 한 5만 원 먹었을까? 근데 이 전체 이 페이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세점에서 여러분들 따이고 아시죠? 따이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결국은 현금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물건 구입 많이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주면 면세점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혔어. 근데 구속까지 됐거든요, 지금.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어. 왜 구속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이 뭐가 있냐면, 야, 결국은 내가 환전했어. 이게 바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걸릴 수 있으니까 다 지운 거야. 그리고 자기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 중에 누나가 있고 친구가 있어. 그 사람도 잘못될까봐 팍 자꾸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오픈 안 하고 나 몰라 뭐 때문에 했지? 나는 저기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환전도 아니야 막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환전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개인이 의심사니까 증거인멸 도주로 했다 해가지고 또 외국인이니까 도주로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못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초기 대응을 잘 하면 구속 안 될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속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경찰서 갈 때 어떻게 조사를 받으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전화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제 피의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피고소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는 경기 남부청 보이스피싱 전담팀입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겠죠. 그럼 환전상이나 환전해준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환전해준 게 있었나 그때부터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성 청소년계입니다 하게 되면 성범죄라든가 뭐 그런 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거기서 어느 부서에서 전화 왔으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난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잡혀. 그럼 곧바로 그냥 경찰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고소 사건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해당 경찰서 민원실 가셔가지고 나 누군데 나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나 그 고소장에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면 돼요. 정보공개 요청을 하셔가지고 고소장을 딱 받으셔가지고 이런 걸 했구나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사 받을 것인지 또는 법률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사실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고소장을 보니까 내가 이 환전해 준 것으로 환전을 해줬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의혹이 돼 있어. 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어. 그런 일도 전혀 몰랐어. 다만 물건 사기에서 돈만
받은 거야. 당연히 환전상에 보내준 것으로 알았어. 그럼 거기에다 관련 증거를 싹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오해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일 모레 출석하라면 곧바로 나 못 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죄송한데 제가 그날 급작스럽게 병원 약속도 돼 있고 일도 잡혀 있고 시골도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그 형사가 기분 나쁘지 않게끔 대응하셔가지고 시간을 보시라. 근데 떳떳하면 곧바로 가셔도 되고 아시겠죠? 약간 찝찝하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물무사에 연락 주시면 잘 대응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 날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자신 있으면? 나가. 그렇죠. 자, 경찰이 친절하게 이렇게 누구누구 씨 되시죠? 아이고 정명화 씨 되시죠? 아이고 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해줬어. 근데 그 경찰관이 내 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내 편 아닙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안 하면 진정당하기 때문에 친절하게는 하지만 절대 내 편은 아니에요.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경찰관의 자기 업무고 그래야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도 절대 내 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악마의 미소에 절대 속지 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 고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보공개, 민원실 가서 정보공개 요청하셔도 되고 그 경찰서나 경찰청 가게 되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정보공개 요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시간 걸리니까 직접 가서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딱 받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나를 공략하려고 했구나. 근데 난 사실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출석료를 받을 때 소환 이유를 확인한다. 그건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경찰에 전화 왔어. 근데 저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누구누구 관계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의자일까요? 참고인일까요? 참고인이 되겠죠. 자, 사건의 주체가 내가 수사의 대상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조사하는데 그때 당시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몇 가지 확인하려고 부르는 건지 그런 거거든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괜히 경찰 전화 왔다가 덜덜덜 떨지 마시고 참고인이면 편하게 가셔도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좀 내가 나는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정말 큰 일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여기 우리 최종인 대표님도 계시고 주변에 많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하셔서 이런 건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하게 되면 서로 사는 게 서로 어울려 사는 건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환일자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또 보면 재판정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증거가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거든요. 인적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한 진술 자체가 증거가 돼요. 알지 못하는 내용, 사실과 아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지리짐작 해가지고 누구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이스피싱 그 환전하는 친구도 아니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환전은 돈을 내가 받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음으로 해서 이렇게 체포가 됐어. 너 이 뭐야 하니까 누구 사무실 구조 어떻게 되겠니? 지가 잘 몰라. 지 누나가 다 시킨 거거든. 지 누나가 그 따이고 대장이고 지는 단지 누나 심부름만 하는 친구야. 내용 잘 몰라. 누나가 잘 알고 있지. 중국에 있는 바이오도 누나가 잘 알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누나 밑에서 직원이고 사실은 누나가 저기 중국에 있는 바이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물건만 구매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깔끔할 텐데 괜히 자기 누나 보호한다고 지가 안고 간다고 잘 모르면서 중국 누구더라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꼬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구속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질문해서 섣불리 대답하라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꾸 그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거든요. 제 경험상 진실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느 해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쵸? 그대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우리 변호사들 보면 뭐 블로그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변호사가 조사 받을 때 대동해가지고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돈 주고 변호사 돈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건 또 아셔야 돼요.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동석하게 되면 변호사가 진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변호사 있는 게 좋아요. 돈 많으면. 근데 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말씀한 내용, 실체 파악, 용의, 그 다음에 인권 보장. 네?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하다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내가 무슨 내용을 조사받은지도 몰라. 변호사 설명하려니까 깝깝해. 그럴 때는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내용도 알고 있고 실제 파악이 용이하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좀 인권 침해가 좀 있었어요. 조사할 때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좀 했고, 마약범죄 같은 때리기도 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또 옆에 동석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인권 보장입니다. 수사 절차상, 예? 임의성이 보장되어 있느냐, 강제 수사 안 하고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해서 출장비 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좋죠. 나쁘진 않아요. 좋죠. 다만, 이것은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진실대로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팁대로 움직여 주시면 굳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 없이도 여러분이 충분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한테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 옛날처럼 막 공문하고 뭐하고 강압적이지 않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경찰서에다 해가지고 경찰서장님한테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투명해졌습니다. 아시겠죠?